안녕하십니까, 오량감자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오후 6시 42분 1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좀 아주 기본적인 것만, 깊이 들어가 봐야 뭐 실전에 써먹기도 힘들고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참 장은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반도체 완전히 진짜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기 너무 힘들죠. 아, 뭐 그래도 뭐 비중 조절 많이 해놓으셨으면 그렇게 뭐 또 태조 이방원 요새 좀 분위기 좋은데 좀 그쪽으로 많이 비중 조절하시고 분산 투자 하셨으면 그렇게 많이 뭐 손실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대비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오늘 많이 손실을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사실은 뭐 그 전부터 파동에 대한 거는 일본에서도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엘리어트 랄프 넬슨 엘리어트라는 이분이 거의 집대성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1871년도부터 출생을 해서 1948년도에 뭐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늦게 투자 시장에 진입했죠. 한 50 이후에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지켜봐서 이제 이 파동 이론, 그러니까 웨이브 시어리를 법칙의 웨이브 시어리죠.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모든 생명체와 모든 물체의 움직임은 바이브레이션,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의 양자역학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주식 시장도 예가 없이 파동으로 움직이고 그 파동은 어느 정도의 법칙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를 간파하셨죠. 간파하시고 웨이브 시어리를 법칙을 발견하셨는데, 자,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주식 투자하면서 기술적 분석이 뭐 이거 대체 맞아? 그게 확실히 맞아? 그런데 이 차티스트들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어요. 그게 확증 편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얘기를 해보면 논리적이다. 사실상 논리적이다. 들어보시면 자, 재무제표, 과거지표죠. 매크로,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 움직임이고 미래를 예측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산업동향 리포트. 이거는 작성자, 애널리스트들의 주관이 많이 반영돼 있고 희망회로 확증 편향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예측해주지 않는다. 뉴스 또한 마찬가지죠. 워낙 많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뉴스가 정말 정보일 것인가, 노이즈일 것인가. 노이즈일 가능성이 더 높죠. 확실한 정보라는 거는 글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확증 편향에 따라서 뉴스를 가려듣게 되니까요.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르겠죠. 다 오르는 쪽으로 희망으로 돌리잖아요. 그리고 국제 정세와 정치, 분석도 어렵고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뭐 수급이 제일 중요하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급 동향과 지표는
뭐 외국인들이 샀어. 그러면은 이걸 좋게 보고 산 거냐? 실제로 공매도 청산 물량이냐? 아니면은 차익거래 매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 없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분석되기도 한다. 그다음에 미래의 통찰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통찰력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주관이 많이 개입되고 행복 회로에 빠지고 또한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 인간이란 원래 이렇게 원래 인간이 그런 동물이죠.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났어. 누구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냐? 호재, 상승 압력과 악재, 하락 압력, 심리, 수급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된 것이 시세에 반영되고 가격에 반영되고 차트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라면은 맞잖아요. 이 논리대로라면 차트에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법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바코드 방송 보시나요? 그럼 항상 나오잖아요. 차트의 비밀을 풀었다. 차트만 보고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예. 자,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분포. 자, 사람은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른 사람과 나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집단이 많아지고 모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심리는 정규분포를 따라서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루게 되어 있다. 평균에서 그 밖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일수록 그 숫자는 줄어든다.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통계고 결국에는 이것이 과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풀을 뜯어먹고 코끼리도 코끼리끼리 뭐 난폭한 코끼리도 있을 거고 온순한 코끼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온순한 코끼리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코끼리의 집단을 모아두면 코끼리는 대체적으로 풀을 뜯어먹고 조금 온순하다라는 평균치가 있는 거죠. 평균치가. 그래서 집단이 커지고 많아질수록 어떠한 법칙을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연 법칙을 따를 것이다 라는 게 차티스트들의 또 논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벤포드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벤포드의 법칙. 이제 회계학뿐만이 아니라 자연에서 있는 모든 분야의 수치들을 1에서 9까지, 그러니까 첫째 자리수, 뭐 1, 1000 얼마, 뭐 첫째 자리수들만 모아놓고 통계를 돌려보면 이러한 분포를 이룬다. 1이 제일 많고 1이 30%를 차지하고 2는 17.6, 3은 12.5, 4는 9.7. 이게 뭐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죠. 1이 2가 되려면은 100% 올라가야 되고 2가 3이 되려고 그러면 50%가 올라가야 되죠. 3에서 4가 되려면 33%가 올라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 퍼센테이지는 자연계에서 인위적인 조작이 없다 그러면 다 이런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분식회계나 장부 조작 이런 걸 밝혀낼 때도 이 벤포드의 법칙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뭐 앨런 사태, 뭐 분식회계나 이런 걸 잡아낼 때 쓰는 법칙인데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벤포드의 법칙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자연의 법칙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이분이 그 은퇴하시고 나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거를 알고 나서 다시 자신의 그 파동 이론을 약간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책을 펴는데요. 아무튼 이 피보나치 수열이 가지고 있는 자연계의 법칙,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이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니까, 이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나오고, 이 두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나오고, 이런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게 이제 일상생활이나 자연현상 등에서 여러 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 법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수열이죠. 그래서 이 인접한 두 수의 비율이 황금비로 되어 있고, 이게 미술이나 건축, 음악 등 많은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고, 이걸 모르던 사람들도 뭔가를 만들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비율이 이 황금비를 충족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율을 실제로 이제 인접한 두 피보나치 수의 비율은 이 n수가 뒤로 숫자가 커질수록 비율은 1.618에 수렴을 하더라. 1.618 수렴을 하고, 이거의 역수 1 나누기 1.618을 하면 0.618이 나온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또 그 조정 비율이 61.8% 여기에서 나오는 비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인접한 게 아니라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한 칸씩 건너뛴 비율, 그러니까 한 단계 떨어져 있는 피보나치 수들의 비율을 또 n수를 증가시켜서 해보니까 2.618이 나오더라. 2.618. 또 좀 신기하게 뒤에 수가 같죠. 2.618이 나오더라. 그럼 이거의 역수를 하니까 1 나누기 2.618을 하니까 0.382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하면 1이 나온다. 이것도 조정 비율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0.382와 0.618 이 두 숫자가 조정 비율이 되는 거고, 그리고 황금 비율 1.618, 2.618은 3파의 확정행이 나올 때 1.618배, 1파의 1.618배가 나오거나 2.618배까지 최대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비율을 여기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미술 작품 자연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밀로의 비너스에 보시면은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1대 1.618이 되더라.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이 이제 자연계에서 태양계의 그 비율을 봤을 때도 이런 황금 비율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이를 0.382, 0.618로 나눈 게 돼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연계에서도 소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구조들을 보이는데, 허리케인 같은 경우도 이러한 구조를 보이고, 이것이 다 피보나치 조정 비율을 맞춰서 형성이 되더라 하는 것들이 자연 법칙에 많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파르테논 신전인데, 파르테논 신전도 황금 비율을 그대로 맞추고 있다. 1대 1.618배. 예.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랄프 넬슨 엘리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미국의 회계사고, 그다음에 작가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최근 저는 이거 그 웨이브 파동 시어리
하고 이거밖에 모르겠는데, 예. 일단 이분이 철도 회사에서 회계 업무 분야를 하시면서 중역으로 일했고, 그다음에 1924년도에는 미 국무부에서 니카라가 수석 회계사로 임명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뭐 좀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이거 회계사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떠한 뭐 아까 벤포드 법칙도 그렇고 뭔가 조금 더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게 50이 넘어서 한 60대 다 돼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돈 좀 벌어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시장에 한 75년간 주식시장 데이터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고, 드디어 비밀을 풀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찰스 제이 콜린스 이분이 어떤 경제 전문지 편집장이거든요. 편집장이자 투자자였어. 투자자. 그래서 이분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이 엘리어트 본인이 당신이 이 투자에 주식 시세의 비밀을 드디어 풀었다. 비밀을 풀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모든 걸 설명해 줄 테니 그걸 설명해 주겠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찰스 제이 콜린스 편집장한테 편지를 보내죠. 근데 아니 그러면 이분이 아주 듣보잡 아니겠습니까? 증권가에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갑자기 듣보잡인 사람이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 편집장이 콜린스가 편지를 무시하고 버려요. 그냥 찢어서 버리고 그러면 뭐 이제 이 엘리어트 이분도 편지 한 통 써갖고 되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때 증시가 화랑이었는데 날짜 그리고 날짜까지 얘기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것이다, 하락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전보를 다시 칩니다. 전보를 쳐요. 전보를 쳤는데 콜린스가 이 전보를 받고 나서 뭔 개소리야, 이렇게 증시가 화랑인데 뭘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무시를 합니다. 첫 번째 편지 무시하고 두 번째 편지를 무시했어요. 근데 그 날이 왔어요. 그 날이 왔는데 실제로 주식시장이 확 꺾이게 되는 거죠. 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날짜에. 아마도 엘리어트는 이때 날짜까지도 어떤 그 비밀을, 조정 날짜까지도 알게 되는 비밀을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무시를 했죠. 무시를 했는데 진짜로 하락하는 거를 이 콜린스가 알게 됐죠. 무시했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하락 전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보를 다시 칩니다. 이제 하락장을 다 끝났고 상승장으로 전환될 건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될 겁니다 라고 전보를 치고서, 두 번째 전보를 치고 길을 떠납니다. 엘리어트가 이 편집장, 이 경제지 사무실이죠. 사무실로 가서 사무실로 전보를 치고 나서 두 번째 전보 후에 길을 떠납니다. 사무실로. 두 번째 전보를 콜린스가 받았잖아요.
콜린스가 받고, 두 번째는 무시를 못했는데 연락을 하려 그랬는데 들어오죠. 엘리어트가 전보 받았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콜린스랑 공동으로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콜린스가 이 법칙을 이용해서 아주 큰 돈을 벌어요. 큰 돈을 벌고 공동으로 이제 웨이브 프린서플이라는 제목의 책들을 계속 몇 개를 출판했고, 그리고 자세히 그걸 설명해 줬고요. 그래서 엘리어트는 주식시장이 무작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측 가능한 자연 법칙을 따르고 특히 이제 피보나치 수를 이용하여 측정 및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러고 나서 결국에는 나이가 거의 60대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콜린스의 돈으로 투자를 한 거고, 자신은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60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근데 이 연구하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죽기 2년 전에 조금 뭐 급하게 책을 써가지고 책을 마지막으로 발간을 하고 2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책 제목이 뭐냐면 자연의 법칙 우주의 비밀이에요. 주식 책이 자연의 법칙 우주의 비밀이었습니다. 예? 예, 뭐 이분은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자꾸 이제 법칙을 적용해 보니까 맞아 들어가는 게 있더라. 맞아 들어가더라. 근데 개별 종목에는 안 된다. 하여튼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은 여러분들이 좀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게 상승 파동으로 알고 있죠. 상승 파동이 아니고 충격 파동은 충격 파동. 이게 주식 시장이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올라가니까 상승 파동으로 잘못 설명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충격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격 파동은 5파로 이루어져 있고 조정 파동은 3파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엘리어트 파동, 이게 충격파고, 충격파면 여기서 내부에서도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는 5파의 형태로 충격 파동이 이루어지고, 여기도 충격 파동, 여기도 5파, 여기는 조정 파동, 2파, 지그재그 파동이나 뭐 플랫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플렉탈 구조를 가지고 있고, 충격 파동은 5파로 이루어져 있고 조정 파동은 3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큰 파동을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충격 파동은 5파고 조정 파동은 3파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조정 파동도 조정 파동 내에서 충격 파동이 있잖아요. 이 충격 파동도 5파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파동의 사이클 주기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제 그랜드 슈퍼 사이클 100년 이상의 주기를 가지는 파동이 있고, 그다음에 슈퍼 사이클은 100년 이하, 그리고 그냥 사이클은 기본 사이클은 30년 주기, 그리고 프라이머리는 약 10년 주기, 인터미디에이트는 월간, 마이너는 주간, 마이너트 일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 단위, 그다음에 분 단위로 나누어지는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월간 단위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 구조는 프랙탈 구조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승 파동이 아니라 충격 파동은 5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조정 파동은 2파. 그리고 이 한 파동이 겹쳐져서 또 다른 한 파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게 점점 쪼개 들어가서 계속 파동이 나눠지고 어떻게 보면 플렉탈 구조 같은 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면 이게 쉽게 잘 안 보이는데 좀 크게 보면은 어느 정도 파동을 분석해낼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 파동의 형태는 조금 형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그재그형이 제일 기본형 파동이고요. 이런 플랫형이나 삼각형 파동, 그다음에 불규칙형, 복잡형 파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조정 파동을 분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한 파동이 충격 파동이 이루어질 때 지그재그 파동과 복합 파동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의 절대 법칙이 3개 있는데, 절대 법칙 중에 1번과 2번은 아주 절대적인 법칙이거든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고, 3번은 이거는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번 파동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럼 1번 파동은 2번 파동은 절대로 1번 파동 최저점 아래로 내려올 수 없다. 이게 이제 절대 법칙 중 제일 중요한 1파를 확인하는 법칙이고요. 두 번째, 3번 파동이 가장 짧은 파동이 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절대 법칙이고, 4번 파동은 1번 파동과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보시죠. 자, 그 1번 파동이 시작된 것 같았는데 1번 파동의 저점을 2번 파동이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 이게 1번 파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1번 파동이 아니고 그 이전에 나왔던 파동의 연장 파동이거나 아니면은 조정 파동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1번 파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이게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거는 1번 파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파동을 찾아내는 1번 법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 마킹을 다시 해야 된다. 두 번째, 자, 5파동이 나왔어요. 5파동이 나왔는데 보기에 지금 1번 파동, 5번 파동 보다, 그러니까 3파동이 제일 짧게 나온 거죠. 이럴 거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1번 파동 나오고 2번 파동, 3번 파동이 이렇게 짧아진다 그러면 이게 다 3번 파동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3번 파동이고, 이 3번 파동이 다시 내부의 플렉탈 구조에서 1번, 그러니까 3-1, 2, 3, 4, 5파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3파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파동을 그려왔을 때 3파가 제일 짧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소파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법칙이 위배된다. 그러면 1파동 나오고 2파동, 3파동 나왔는데 이 4파동이 1번 파랑 겹쳐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3파동이거나 아니면 이게 조정파동이고 이건 다시 새로운 하락파동일 거고, 여기서 다시 또 시작되는 상승파동일 수도 있고, 이게 다시 3파동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뭐라 해야 되나, 잘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4파동을 위협했다 그러면 이게 이 파동에서 끝나는 파동인지 그 분간을 잘 하셔야 돼요. 분간을 잘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좀 짧은 그 분봉이나 시간봉, 시봉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이러한 파동 분석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연장 파동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3파가 확장이거나 5파 확장형일 때 그 소파동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확장 파동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1파, 2파, 3파, 4파, 5파, 6파, 7파, 8파, 9파, 9파동 연장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아까 얘기했듯이 3번 파동이 이렇게 제일 짧아지고 아까 보인 그거죠. 3번 파동. 그러면 3번 파동이 짧아지니까 이거는 소파동, 3번 파동이 소파동으로 시작하는 거다. 소파동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9파동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또 3파동이 나오고 5파동 확장형일 때 여기에서 또 5파동이 나오게 되면 또 9파동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미달형이 있어요. 미달형. 5파가 3파를 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쌍봉 형태로 끝나버리는 5파 형태도 나타나는 경우가 꽤나 많다. 꽤나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걸 조정 파동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상승 파동의 5파 미달형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하락 파동을 그거 만들어 매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잘못해서 이렇게 되면은 하락 지점을 조금 너무 미리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고 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실전 적용하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법칙이 되거나 정규분포를 이루려고 그러면은 집단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배팅에 의해서 크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개별주들, 소형주들에게 적용하기는 되게 힘들다. 큰 자금이 들어오면 확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러한 큰 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지수, 특히 대형주도 좀 적용하기 힘든 게 섹터랑 뭐 분야가 다 한정돼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지수 뭉뚱 걸 모든 업종과 섹터 업종, 이게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지수를 적용하면은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간다. 그리고 고점과 저점의 예측에 활용을 하고 상승장, 하락장 예측에 활용을 하면 정말로 쓸만한 이론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1번 절대 법칙으로 1파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짧은 시계열을 너무 짧게 설정하면 작은 파동과 큰 파동이 막 얼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긴 시계열, 저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하면 좀 잔파동이 제거되면서 조금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때 1파가 시작되면, 자 먼저 조정이 오겠죠. 조정 왔을 때, 자 조정 1파 아니 A, B, C 파동이 오면 이 부분에서부터, 그러니까 목표치를 보면은 이 부분 정도부터 비중을 높여가는 거죠. 비중을 높여가면 그 다음에 이게 또 충격 파동이 될 수 있잖아요. 목파까지 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사고, 또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은 이게 바닥 부분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확대, 여기서부터 비중을 늘려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상승 1파 나오면 그 다음 1파가 나오고 2파 나오고, 이게 깨지면 여기에서 또 뭐 좀 비중 확대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3파의 고점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부터 비중 축소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뭐 보통은 조정 파동이더라도 3파까지는 나오니까요. 3파까지는 나오니까 이쯤에서 비중 축소를 하고, 다행히 5파가 더 크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 3파를 돌파하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축소를 합니다. 비중 축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으로 이제 조정 파동, 그러니까 하락 파동이 나오게 되면 하락 파동을 또 여기에서부터 이제 비중 확대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002년부터 오늘까지 코스피 차트 월봉이거든요.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인데 한번 그 파동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12포인트가 최저점이었잖아요. 장기 이게 2002년부터니까 20년 동안의 파동을 크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1파, 2파, 3파인데, 자, 이대로 참 움직여주면 정말 좋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3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1파, 이 4파가 1파랑 겹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겹쳤어. 이런 상황이 조금씩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기 파동으로 봤을 때 3파가 지금 3파까지 나온 거죠. 3파 목표치 근처에 온 거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이 3,800 고점을 얘기한 게 여기가 3,800이죠. 3,800 부근. 이거를 얘기한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엘리어트 파동 분석에 의해서 나온 지수대예요. 3,800이. 그러면 길게 봤을 때 5파 목표치가 여기까지인데 아까 보셨잖아요. 5파 미달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5파 미달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때쯤에서부터 줄이는 게 맞았죠. 사실은 3파에서부터 줄이는 게 맞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20년 동안 장기 파동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짧은 다시 프랙탈 구조에서 상승 파동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1파 저점 안 깨지는 2파 나왔고요. 3파 고점을 돌파했죠. 1파 고점을 돌파하는 3파가 나왔습니다. 3파 나왔는데 3파도 보시면 지금 보세요. 3파도 또 쪼개지죠. 1, 2, 3, 4, 5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1파, 2파, 3파가 나왔고요. 3파 이게 목표치 부분에서부터 줄이죠. 그 다음에서부터 5파가 또 크게 나왔어요. 크게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줄이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목표 지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락 전환했죠. 하락 전환. 자, 여기서 보시면 하락 A 이거는 보셨을 때 3파로 구성되어 있죠. 1, 2, 3 3파로 구성되어 있는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3파 확장형으로. 그러니까 C파 확장형이죠. 조정 파동이 나왔고 여기에서 다시 그러니까 목표치 부근에 오면 여기서 또 이제 느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느리는 구간이죠. 그럼 또 여기서 지금 연장 파동 요거 나왔고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왔잖아요. 3파 이렇게 나왔으니까 1파가 굉장히 크게 나왔죠. 여기서는 1파가 크게 나왔으니까 3파 나왔고 그러면 5파가 크게는 안 나와요. 왜? 3파가 제일 짧을 수 없으니까. 5파는 굉장히 짧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자, 이렇게 여기에서 또 비중을 확대를 하고 나면 이렇게 1파, 2파, 3파 목표치 부근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줄이는 겁니다. 비중 축소를 했죠. 축소를 했는데 이게 1파, 2파, 3파로 보면 여기는 지그재그 파동이고 플랫 파동이 되겠죠. 1파, 2파, 3파 여기에서 좀 줄이고 여기에서 5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5파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플랫 파동으로.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가 짧은 형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또 어떻게 돼야 되죠? 이거는 이제 플랫 파동 나오고 여기에서 소 파동이 이제 또 새로 생긴 거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조정 파동으로 보이거든요. 충격 파동으로 안 보이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3파 여기에서 줄였고, 여기서 떨어질 때 그럼 어디에서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지금 하락이 왜 이래? 하락이 1파동 나오고 2파동 나오고 C파동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확장형으로 안 빠지고 1파동 빠지고 여기서 지그재그 파동이 됐죠. 지그재그 파동이 됐는데 여기까지 목표치까지 안 왔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그 비중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6년 넘게 플랫 파동이었고 별로 뭐 사고팔고 해봤자 별로 수익 안 나는 그런 구간이었으니까 갖고 있던 비중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A파동, B파동, C파동에서 여기에서는 비중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더 올라갔어. 더 올라갔으면 여기 이제 5파동 정도로 보고 하거나 아니면 1파동, 2파동, 3파동이 나야 되는데 3파동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던 그걸 계속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동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줄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는 크게 잃지 않는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 있다.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락파동이 충격파동으로 나왔고 5파동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파, 2파, 3파 이쪽에서 좀 비중 확대를 했고요. 5파가 여기까지 떨어져서 여기에서 또 비중 확 올린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마켓 타이밍을 맞췄고 다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제일 짧게 나왔어요. 5파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여기에서는 줄여야 된다. 여기에서 이미 줄었어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엘리어트 파동을 보고 줄였을까요? 글쎄 뭐 사람들이 여러 집단이 모였었기 때문에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3파동 목표치까지 가고 내려왔다가 5파동 짧게 끝나고 그 다음에 하락파동이 시작됐죠. 자, 하락파동을 보십시다. 1파 하락파동 시작은 여기서부터 끊으면 돼요.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나와버렸어요. 5파까지 나와버렸으면 이거는 이제 하락 충격 파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자, 이게 1파동이 나왔잖아요. 충격 파동이 소파동은 1파, 2파, 3파, 4파, 5파동까지 나온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하락 충격 1파동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상승 파동을 내서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상승 조정 파동 이후에 이만큼보다 1.618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면 플랫 파동 주고 새로운 파동이 어디로 갈지 이제 나눠지거나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조금 비중 확대를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이게 5파동까지 나왔기 때문에 50% 이상 주식 비중을 늘리면 안 되겠다. 만약에 여기에서 상승 파동 나오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더 무지 크거든요. 지금 봐서는 이 확장 파동으로 나오면 더 무지 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진다.
이 저점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또 담아야죠. 언제? 이 정도 목표 수치까지 올 때. 제가 보기에는 한 1600 정도 서부터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파동 분석을 하고 1600을 얘기하는 거예요. 1600을. 저도 분석해 보니까 16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또 올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게 1파동, 5파동이 충격파동, 상승 충격파동이 1파동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 두 개가 좀 공존을 한다. 그럼 지금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보면 딱 50이죠. 50 중간에 와 있다. 공포 구간도 아니고 탐욕 구간도 아니다. 심리가 딱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를지 떨어질지 분간이 안 된다. 파동 1파가 안 나왔다. 결국엔 파동 1파의 시작은 결국 이 지금 이 상승 추세에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를 뚫어야 1파 가능성이 또 되는 거고, 거기 이후에 조정이 이 1파 저점을 건드리지 않고 대부분 61.8% 이 상승폭의 61.8%를 건들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상승 전환하고 그 이전 고점을 돌파해야 이게 1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파동 이론 뭐 이거보다 더 깊이 알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마 매크로도 그렇고 이게 매크로나 뭐 어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바뀔 거예요. 지금 형 상황에서는 빠질 만큼 다 빠졌다. 3파까지. 그러면 지금은 주식시장이 그렇잖아요.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죠. 이런 순간에 상승할 때는 악재랑 호재가 있으면 호재만 반영해요. 호재만. 이럴 때는, 올라갈 때는. 떨어질 때는 어때요? 둘 다 있는데 여기서는 악재만 반영하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3800 수준에서 또 3파를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이전처럼 이렇게 큰 파동은 아닐 것 같고, 또 3파동 가면 한 3800 이쯤이 좀 고점 부근일 것 같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한 2500, 600 갔다가 하락한다 그러면 1600까지. 레인지가 너무 크죠. 1600까지 그 가능성도 있다 라는 거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그대로 움직이지 않나요? 파동을 그리면서. 이거는 연장 9파동 나온 것 같고 9파동까지. 여기는 조정 3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 충격 파동은 항상 이렇게 나온다. 이거 여기서는 의미 없는 조정 파동이었고, 여기 1파 나올라 그랬는데 이게 연장,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내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맞는 것 같고, 여기에서도 그래서 하락 1파, 2파, 3파, 4파, 5파 충격 파동이 나는데 그 다음에 5파동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조정 하락 5파동이 나왔고 충격 파동들만 나왔죠. 지금 여기서는. 근데 중간중간에는 이제 조정 파동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 조절하고 뭐 또 매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들 이용해서 매매하시고 목표 수치, 목표 가격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리고 하락 목표는 어떻게, 목표치는 언제 되느냐, 바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건지를 예측해주는 중요한 분석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해서 저도 그래서 마켓 타이밍은 그렇게
뭐 놓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요번에도 그래서 제가 2200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점이 뭐 2200 얼마에서 2270까지 내려왔나요? 하여튼 그랬으니까 저도 뭐 이게 어디서부터 잡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3파가 1.618배, 그러니까 1파동 크기의 1.618배까지 이동하고 거기서 1.618에서 2.618배까지 충격 파동을 주더라. 3파는 그렇게 나온다. 제일 짧게 나올 때가 1.618배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앞으로 분석해 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도 장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대비 잘 하시고 비중은 많이 줄여 넣으셨길 바랍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